자, 두 번째, 아이고는 어떤 통증일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이거 아이고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 뭐 통증 뭐 이런 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이죠. 관절통. 관절통 맞다니까요. 질병 극복을 위한 똑소리 나는 건강 정보쇼 건강을 팝니다. 장수상회. 오늘 장수상회를 찾아주신 분은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그녀 박수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을 단풍처럼 아름다운 여자 추녀 박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올가을은 네. 언제 오나 왜 이렇게 덥나 정말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우리 맞아요. 박수림 씨 추녀 박수림 씨와 함께 왔네요. 어떻게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뭐 크게 별일 없는데 제 주변에 별의별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감기가 왔는데 기침이 한 달 가니 뭐 여기저기 쑤시니 뭐 관절이 아프니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저도 바짝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아이고 아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깨가 이렇게 뻐근하고 잘 안 돌아. 그래서 아침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해줘요. 에휴 공깃밥 추가도 아니고 아픈 사람 여기 추가요. 그러니까요. 아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왔네. 아 진짜 왜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아픈 이유가 환절기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에서 생성된 염증 물질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데요. 그 염증 물질들의 존재를 통증으로 알리게 되는 겁니다. 즉 몸속에 불어난 염증은 다양한 통증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이 되는 게 결국 염증이 보내는 신호라는 건데 지금 제 몸속에 이렇게 어깨가 자꾸 아픈 게 염증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염증이라는 이 약당을요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요 불꽃 염자에다가 증세 증자를 써가지고 우리 몸에 큰 불이 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이 불꽃과 같은 통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는 환절기에는 염증과 통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수식어가 뭐 비타민 박수림, 에너자이저 박수림 많아요. 근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무통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환절기 통증 없이 건강하게 보내는 이 사람으로서 염증과 통증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해도 될까요? 오, 그런 비법이 있어요? 무통의 달인 박수림이 알려주는 환절기 통증 탈출법. 저는 그냥 요거 하나면 준비 끝입니다. 생강입니다. 그 쌀쌀해지면 따뜻한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강차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좀 마셔주거든요. 생강이 저를 무통의 달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통의 달인이라고 불리만 한데요. 지금 이 계절에 딱 맞는 식재료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한의학에서 생강은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생강에는 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같은 이런 무기질과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환절기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강 속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독보적인 성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인데요. 생강에서 맵고 얼얼한 맛을 내는 게 바로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질들은 통증을 잠재우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체내 호르몬 중에는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생강이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강의 그 알싸한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맵고 그 알싸한 맛이 통증을 싹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참 좋아요. 네, 이맘때 요 환절기에는요 통증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통증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생강이요, 이 삼통을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을 낙엽 떨어지는 환절기.
우리 몸은 먹구름 가득한 건강 적신호를 보낸다.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통증 3대장, 그 정체는? 환절기에 찾아오는 3통의 정체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은 콜록콜록인데요. 이게 뭐겠어요? 감기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기통. 아. 인후통. 비슷하네, 친척. 예. 네, 콜록콜록. 이 인후통은 흔히 우리가 목감기라고 부르죠. 염증 질환의 일종인데요. 흔히 인후통은 감기 증상 중에서 가장 괴로운 증상으로도 꼽힙니다. 주증상은 보통 침을 삼키면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프게 되고요. 가래나 기침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기의 점막 세포들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지면 기관지가 계속해서 자극되기 때문에 가래도 생기고 기침을 지속하면서 통증이 목에 생기게 됩니다. 감기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게 진짜 목감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수분 섭취를 해주는 편인데 여기다 생강즙을 더하면 진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아이고는 어떤 통증일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이거 아이고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 뭐 통증 뭐 이런 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이죠. 관절통. 관절통 같다니까요. 찬바람이 불면 어깨, 무릎, 손목 이런 관절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은 더 괴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낮은 기온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수축하게 만드는데 이때 근육 주변에 있는 관절이 경직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쩔 때는 기상청보다 엄마 무릎이 더 정확해요. 맞아요. 네, 엄마들 그러니까 전기장판 꺼내가지고 뭐 몸을 지진다든지 무릎 뭐 찜질팩 하신다든지 이러면 진짜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생강으로 찜질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네, 이 생강은요,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작용이 아주 우수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천연 진통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강 찜질팩의 전통적인 방법은요, 생강과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아픈 관절 부위에다 이렇게 얇게 바르는 건데요. 생강의 소염 작용이 아픈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찾아오는 마지막 통증. 지끈지끈입니다. 자, 요거는 뭘지 제가 바로 한번 공개할게요. 두통. 네, 여기서 말하는 두통은 우리 일상 속에서 생기는 그 두통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바로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은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가장 취약한데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은 온도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벼락과도 같은 두통이 갑자기 오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럴 때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요, 혈액을 맑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동맥경화에도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찬바람 불 때 이렇게 통증이 오면 이게 찬바람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정말. 그럼요.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통증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지금 만나볼 건미인도 전신염증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의 공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알록달록한 색감과 함께 찾아온 가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단풍놀이도 아니고요. 가을 캠핑도 아닌. 쌀쌀해진 가을 날씨를 피해 따뜻한 것을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쫙 뺀 뒤 시원한 음료를 마셔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찜질방의 묘미죠. 그런데 이분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아니 더운 찜질방에서 땀을 저렇게 많이 흘렸는데 식혜를 시원하게 안 드시고 따뜻한 걸 드신다고요? 심상치 않아 보이시는 게 딱 봐도 오늘의 건민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건민 맞으신가요? 네, 뜨겁게 사는 여자 홍기영입니다. 뜨겁게 살면서 통증을 극복했다는 오늘의 건민 홍기영 씨. 혼자 뜨거운 물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덥지 않으세요? 아, 네, 제가 통증 때문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찜질 자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물도 뜨겁게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찜질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 뒤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모금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통증과 멀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맛있어 보이는 간식들 속 통증을 잡기 위한 건민만의 또 다른 비법이 있다는데요. 뭐 감자랑 고구마 너무 오랜만에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이게 내 거야? 각자 챙겨온 간식들을 꺼내보는데요. 과연 건민이 먹는 건 뭘지 궁금합니다. 어머나, 요거는 뭔가요? 뭐지? 뭐예요? 과일인데? 네, 맞습니다. 건민의 간식 구운 과일입니다. 따뜻하게 과일도 먹으면 통증도 사라지고 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다 구워서 따뜻하게 먹으려고 해요. 찜질로 체온을 올리고 나면 따뜻한 물과 함께 푹 익혀서 먹는 과일은 꿀맛 중에 꿀맛이라고 하는데요. 과일을 구워 먹는다는 게 저는 뭐든 조금 시원하게 차갑게 먹는 게 좋아서 이게 맛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따뜻하게 먹는 귤 맛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맛있다.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아니야. 나는 그냥 차가운 과일을 먹을게. 고모 많이 먹어. 같은 음식도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민. 고모가 모든 걸 조금 따뜻하게 먹고 죽어도 여름에도 따뜻한 뜨거운 커피만 마시더라고요.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따뜻한 음식이 우리 몸에 좋아요? 네, 차가운 음식보다는요, 따뜻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몸의 내부 열이 올라가게 되고요. 순환을 개선해 주면서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민이 구워 드시는 귤 같은 경우에 굽게 되면요. 원래 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는데 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한 성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구운 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건민이 건강한 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건민처럼 따뜻하게 익혀 먹어야겠어요. 회도 구워 먹고. 너무 확 건너뛰지 말고 한 예. 걸음 한 걸음. 예. 일단 저는 오늘부터 알을 끊고 따뜻한 커피, 따뜻한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때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건민. 지금 건민이 근데 드시는 게 뭐죠? 저 딱 봐도 알겠는데요. 제가 먹는 것과 똑같은 생강즙. 네, 저거예요. 눈치 빠른 수림 씨의 짐작대로 건민의 숨은 건강법 생강즙 맞나요? 생강즙이요. 생강즙이요? 네. 생강즙이 통증을 완화하고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즐겨 마시고 있어요. 매운맛을 품고 있는 식재료 생강. 생강즙이 통증을 이겨냈는데 도움이 된 걸까요? 한 연구에서는요, 생강은 체온 저하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생강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의
비슈와 배사자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예. 만병통치약. 너도 하나 먹어. 나는 차가운 물에 타서 먹을게. 조금 전 구운 과일과는 달리 익숙하게 생강즙을 받아드는 조카. 자연스럽게 마시는 걸 보니 평소에도 자주 드시나 봐요. 저는 원래 쌍둥이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많이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고모가 이제 생강즙을 먹으면은 통증도 완화되고 하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자주 챙겨 먹고 있는데 통증 같은 것도 잘 안 느껴지고 이제 몸에 조금 면역력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뜨겁게 사는 홍기영 씨. 여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답니다. 통증이 오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들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PPT라는 걸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기본적으로 수저도 못 절 정도로 밥도 못 먹고 나 이렇게 아프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좀 많이 아팠어요. 과거 강사 일을 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지속됐다는 통증.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쉬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통증. 그 원인은 테니스 엘보였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손목, 그다음에 팔꿈치로 이어진 이 뼈를 둘러싼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건민처럼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5년 사이에 약 58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22%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테니스 엘보에 걸린 환자는 67만 명이고요.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가사 노동으로 중년 여성 환자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